이 두 기업들이 만약에 진행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그 전구체 쇼티지 상황이 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중견기업으로서 이제 전구체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 두 곳을 이제 작년부터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코앤드림이고요. 또 하나는 미래나노텍입니다. 이 두 가지 회사들은 이제 그 고객사를 유미코아를 보고 이 사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고요. 이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벤트가 발생이 됐어요. 유중을 발표했습니다. 1,200억 상당의. 네, 굉장히 많은 유상증자죠. 왜냐하면 시총이 4천억대인데 1,200억을 유상증자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인 것 같고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유미코아사랑 굉장히 오랫동안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해왔고 소입경 전구체 강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상증자에 성공을 한다면 전구체에서 좀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랑 이제 합작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유미코아에서 연결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미코아에서 중국의 허낭켈롱 에너지, 허낭켈롱 뉴 에너지사에 이제 그 제품을 의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만약에 하나를 의뢰를 한다면 이게 이제 또 3년에서 4년 정도의 계획과 진행 상황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중국 이제 허낭켈롱 뉴 에너지가 이제 합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면 중국에서 생산을 하면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유미코아에서도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럼 니네가 한국 기업과 합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렇게 되면서 미래나노텍이 지분이 75%, 이제 켈롱 뉴에너지가 25% 지분으로 합작 법인이 설립 이제 되고 이제 계약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말에 JV 조인트 벤처 계약이 들어갈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뉴스화 되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성사가 된다면은 중국하고 합작사하는 기업으로는 굉장히 빠른 진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전기차 캐즘 구간에 빠지면서 일부 기업들이 이제 투자 증설을 좀 밀어놓은 부분이 생겼고요. 특히 전구체는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기업하고 합작한 기업들 뭐 LG화학하고 화요코발트라든지 중국의 화요코발트라든지 그 다음에 SK온하고 GM 중국 GM하고 합작법인이 새만금에 또 증설이 들어가고 있는데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중단이 됐어요. 네, 두 기업 정도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에코앤드림하고 미래나노텍은 지금 계속 증설을 에코앤드림하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지금 새만금에 증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기업들이 만약에 진행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그 전구체 쇼티지 상황이 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진행을 하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요코발트랑은 중단을 했지만은 고려아연하고 진행을 또 따로 LG랑 진행하는 상황이 있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LS그룹하고 또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전구체 생산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이런 부분이 부각이 돼서 에코앤드림하고 LNF가 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FEOC와 관련돼서 전구체 합작법인들이 상당히 관련이 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원활하지가 않고요. 이제 새만금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전구체 클러스터라고 보셔야 할 정도로
전구체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계획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둘 이제 중단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25% 지분밖에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또 나머지 지분을 다 인수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럴 거면 그냥 한국 내에 있는 기업들과 합작 법인을 해서 원래 진행했던 걸 더 증설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중단을 하거나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미래나노텍이 55%고 중국 커난컬롱 뉴에너지가 45% 지분으로 원래 합작을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이제 조정이 된 거거든요. 조정이 되면서 원래는 작년 12월에 계약을 하고 이번 연도 이제 초에 공장 증설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 지분 문제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된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합의가 되면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계약이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려는 기업들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전구체는 부족할 겁니다. 2025년에 부각이 될 걸로 예측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전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요건이 부품에 들어가면서 더 부각이 빨리 된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 전액이 먼저 부각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전액이 부각이 2024년에 됐고 2025년에는 전구체가 이제 부각이 될 예정이라는 거죠.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라든지 2차 전지 섹터가 조정 구간을 상당히 많이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아마 하반기쯤에 좀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자금력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력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유중까지 가게 된 경우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에코앤드림 측에서 유중을 하기 전에 자체적인 이제 금융권 이제 차입을 통해서 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게 힘들어지니까 기습적으로 유상증자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구체라는 게 기술이 굉장히 엄청나게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뭐 시간만 있다면 개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그 전기차 소재,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개발이 되고 이제 생산이 되는 프로세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켈롱 뉴에너지에서 유미코아랑 개발됐던 부분이 이미 2, 3년 전에 돼 있던 건데 이게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기술 이전을 한국 쪽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술들은 없지만 자금력은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중 같은 거는 거의 일어나진 않을 거고요. 이제 자체적인 자금력과 그다음에 은행 차입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지원금, 그러니까 새만금에서도 정책 지원금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는 소재랑 장비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업체에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 고객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고객사에 한번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엔캠이 굉장히 수혜를 입었었던 게 뭐냐면 전액 같은 경우도 한번 고객사가 정해지면 이제 물량은 처음엔 적지만 그 물량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로 변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 레시피가 또 있잖아요. 그 레시피가 다른 업체에 맡겼을 때 똑같이 나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특히 반도체보다는 더 그런 고객사와 소재사 간의 끈끈한 그런 관련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다가가야 되고요. 일단은 좀 재밌는 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배터리 기업이 일단 셀 기업이 먼저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그 다음에 소재, 장비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계속 흐름에 따라 움직였고요.
그 안에서 이제 신기술이 만약에 개발이 돼서 탑재가 된다면 뭐 HBM처럼 뭐 예를 들면 가장 수혜를 입은 장비사가 한미반도체잖아요. 네,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그런 업체들이 따라오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 새롭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기업 중에 엑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미국에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 병원에서도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공장에서 공장 안에서도 채택이 되고 있고 뭐 조선 뭐 예를 들면 물류 뭐 이런 데에서도 많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고 모니터링 해주는 회사가 엑셈이고요. 지금 이번 연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이익률이 낮아졌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근데 이제 인건비가 늘어난다라는 건 엑셈이 그만큼 더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 전에는 조금 우상향을 하다가 이제 실적 발표가 되면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서 조금 내려왔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한 2,500원 정도 수준인데 이제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전 영상에서도 얘기한 거랑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포스코 퓨처엠 한 25%, 그다음에 미래나노텍 25% 정도, 그다음에 SPG라고 이제 로봇 관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기업의 25%, 그다음에 엑셈, 오늘 이제 새롭게 얘기해드린 엑셈의 25% 정도로 이제 분할 매수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미래나노텍을 제가 50% 정도까지 늘렸다가 지금 이제 새롭게 엑셈을 추가하면서 낮췄는데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 중국 업체랑 그 계약이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더 이제 이번 연도 말에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될 텐데 더 공격적으로 50% 가져가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엑셈을 또 이제 비중을 이제 또 채워놓기 때문에 미래 나노텍을 그냥 좀 줄여봤습니다.